어쨌든 그래서 법무사 시험 합격하고 지금 양재 가정법원 바로 건너편에 지금 법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 윤동현 사무소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법원 검찰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법원하고 검찰하고 관련된 업무가 이제 뭐 어떤 거냐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과 관련된 업무가 어떤 거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소장, 고소, 고발 이런 업무를 좀 처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과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법원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양재동에 지금 가정법원 들어오신 거 아시죠? 제가 가정법원에 지금 바로 지금 길 건너편에서 사실은 사무실을 하고 있고 가정법원에서 과연 법무사가 하는 일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법원 사건에는 비송 사건과 소송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소송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이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소송 사건이잖아요. 근데 비송 사건은 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꼭 분쟁이 있어서 하는 것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많이 하겠어요? 이혼은 소송이죠. 이혼은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소송 사건이고 비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상속이 일어나면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상속이 있는데 부모님의 빚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상속에서 빠지고 싶어. 그럴 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속 대단하신 많이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한자로 시작하는 건데 한정 승인 이런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빚을 받기 싫을 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개명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개명도 법원의 업무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개명이 왜 법원의 업무겠어요? 그러니까 개명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 세탁을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명을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입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입양을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남한테 입양하는 것도 문제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양도 허가를 얻어야 되고 제가 좀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년후견 사건이라고 있어요. 성년후견 사건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잘. 그럼 옛날에 예를 들면 성년후견이 뭐냐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배우자도 있고 뭐 자식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속권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요즘 치매 걸리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식 한 명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치매를 걸렸으니까 의사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주겠다, 내 아들한테 주겠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뭐 법정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친족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를 대리해서 그냥 쉽게. 근데 이게 너무 폐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막 이용하고 친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하니까 이거를 법원에 뭔가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제한하는 제도가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실종 선고 이것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보면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1, 2, 3이 있는데 민법상 5년간 만약에 이상 없이 아무 대한민국에 존재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에도 조회하고 핸드폰 회사 뭐 출입국 관리도 다 조회해가지고 5년간 살아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사망으로 간주를 시켜요. 그래서 민사부분과 관련된 업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송과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업무는 비송 사건과 소송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비송 사건 중에서 민사 사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포스터에도 붙어 있었잖아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생각나는 거. 민사 관련돼 가지고 비송 제일 많이 하는 거 등기. 누구나 아시는 거죠, 등기 사건. 등기가 법원의 사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등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사의 가장 큰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등기 사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그리고 법인. 예. 여러분 법인 부동산 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뭐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매매. 자,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포스트에 증여, 상속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우리 저당권 설정하시죠? 담보권. 그 다음에 뭐 전세권도 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뭐 지상권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준다고 막 전화 와요. 그럼 뭐 하라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라 그러죠? 예, 임차권 등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등기예요. 썼네. 법인 등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회사 운영하시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죠? 그럼 법인을 설립하고, 예, 뭐 상호, 뭐 본점, 그 다음에 뭐 또 목적 이런 게 전부 다 등기 사항이에요. 이런 게 임원. 그래가지고 회사를 저는 그래요. 법인의 산부인과는 법무사다. 저희들이 원래 주 업무가 제가 법인 설립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법인 설립 많이 하고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좀 제 홍보를 하자면 제가 많이 하는 건 저기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특수법인인데, 이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사단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이런 거는 좀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등기 사건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집행. 집행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많이 하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집행 사건이 압류가 민사 신청 사건인데, 여러분이 뭐 돈을 못 받았을 때 이제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사건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가 이제 법무사의 어떤 비송 사건적인 업무고요. 소송 사건도 이제 얘기하자면, 소송 사건은 이제 당사자의 어떤 쌍방에 대립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장을 써드리고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장이 접수가 되면 한 달 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답변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보실 때 소장이 들어오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난 소송이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답변서 안 쓰면 무조건 집니다. 패소요, 패소. 예, 그거 무조건 내야 돼요. 돈을 내라는 거죠. 상당히 짜증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답변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준비 서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비트박스 실력입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용도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어쨌든 다음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니까 좀 신청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법률 특강하고 힙합 강의하고 공연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계속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힙합 강좌와 법률 특강을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